근대 교육을 설명할 때요, 그 선교사들의 역할이나 그 당시에 지식인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정부 부분에서, 그러니까 관학 부분에서 관공립학교라고 이었죠. 또 고종 그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크게 그 갑신정변과 갑오경장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그 정부 부분에서는 어떻게 또 추진되었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서재필이라든지 안창호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인간 부분에서 활발하게 했지만, 좀 이전에 서재필 선생님은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육일준, 이런 분들과 갑신정변을 일으켰죠. 그게 3.1천하로 끝났지만은 그 안에 강령을 보면은 중요 교육사상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벌을 폐지하자. 그리고 백성들의 평등권을 제정하자. 그러니까 보통교육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재능에 의해서 인재를 등용하자. 그리고 규장각을 폐지하자. 그리고 과거제도를 폐지하자. 그리고 공채를 통해서 운수, 교육, 분비에 충실을 기할 것. 그리고 국민들은 그전엔 상투였죠. 단발을 할 것. 그 다음에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해서 외국에 유학을 보낼 것. 뭐 이런 기본적인 교육론, 교육 강령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갑신정변은 성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교육사상으로 그 다음으로 이제 이어지고, 민간 부분에 말씀드린 독립협회나 이후에 개화사상, 또 이렇게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고 교육 계몽운동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이러한 영향은 또 정부 부문에 나중에 1894년 갑오경장과 갑오개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물론 이 갑오개혁이 일본에 의해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긴 하지만 자체적인 이전의 갑신정변과 이렇게 근대화에 대한 백성들의 요구, 시대의 또 상황, 이런 거에 맞춰서 추진됐습니다. 갑오경장 이전에 그냥 간단하게 그 통역을 담당하는 통역관 양성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통변학교라고 1833년에 이렇게 만들었긴 했습니다. 그거는 곧 유경공원이라는 학교가 생기면서 그 폐지되죠. 그리고 1886년 유경공원이라는 학교가 설립이 되면서 미국 관료의 자녀 중심으로 미국인 교사들이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좀 가르쳤습니다. 그게 이 이후에 계속 지속되지는 못하고요. 그 재정난으로 폐지가 되고 배제학당으로 위탁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갑오경장을 통한 그 교육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그걸 말씀을 드리면, 예조를 폐지하고 교육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학무아문이라는 것을 1894년에 설치했습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이제 교육부 같은 것이죠. 학무아문. 그리고 과거제를 폐지했습니다. 드디어 주자 성리학에 기초해서 이렇게 관리를 뽑는 이러한 것이 폐지가 된 거죠. 1894년 고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영재교육이 굉장히 시급하다. 두 번째는 소학교하고 사범학교를 설립을 할 것이다. 그래서 반상의 구분, 그러니까 계급의 구분 없이 인재를 이제 키우겠다. 그리고 향후에 장기적으로는 대학교와 전문학교도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종이 홍범 14조를 선포하는데요. 1895년 1월 7일입니다. 그 중에 14조 중에서요, 11조의 교육에 관련된 게 있는데요. 국중의 총명한 자재를 널리 파견하여 외국의 학문과 기회를 전습시킨다. 근대화의 기술, 서양 기술의 습득,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그리고 고종은 1895년 2월에 바로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그 근대식 국민교육제도를 채택하고자 하였습니다. 갑오경장 개혁의 일환이죠. 두 달 후에 4월에는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성 사범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관공립학교라고 할 수 있는 학교들이 그 후에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학교 교칙이라든지 그 학교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현대식 학교로 이제 점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3달 뒤에 1895년 7월에는요 이제 소학교령을 공포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그 3년제로 심상소학교라 그래서 3년제도 있고요, 또 고등소학교라 그래서 2년제 또는 3년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소학교령이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소학교가
비로소 발전되는 거죠. 이제 최초로 우리나라에 관립 중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그게 관제가 1899년에 선포가 되고요. 학교 설립은 1900년에 설립이 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제 민족정신이 이어지고 근대 교육이 형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 부분에 있어서는 갑신정변의 일부 사상들이 갑오개혁에 또 반영이 되고, 또 갑오개혁에 있는 것들이 새롭게 이렇게 정비되는 그런 거가 근대 교육의 어떤 중요한 축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어찌됐든 정부 공식 부분에 있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하거나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게 이제 갑오개혁으로 이루어진 근대 공교육의 도입이 뭐 일본의 권유로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일본 것을 모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밑바탕의 정서나 정신은 조선시대에 내려오는 실학과 또 그리고 갑신정변이나 그 당시 선교사들이 가지고 오는 자유민주주의, 또 신학문, 또 의료 시스템, 이런 개화사상, 그러니까 실학과 개화사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죠. 그런 중심으로 근대 공교육이 정부 부문에서는 추진됐는데, 1905년에 일사조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부터 이제 자율성은 거의 없어지고, 일제 동화 정책에 의해서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이렇게 정부 부분에서는 그냥 일본의 정책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그런 형태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화사상, 그리고 실학사상, 평등사상,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 독립협회나 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말씀을 드렸던 이러한 여러 사람들, 그리고 사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고, 관학은 좀 이렇게 약간 타율적으로 개혁이 실시됐지만 그래도 나름 근대 교육을 상당한 역할을 하려 하다가 을사조약 이후는 그냥 일본의 동화 정책에 의해서 흡수되어 버리는 그러한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